그러니까 2심이 어떤 뭐 1심 결과를 바꾸려면 항소심 모아서 뭔가를 좀 심리를 하면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뭐 증거가 나오거나 사정 변경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예.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저는 1심 결과 그대로 그냥 선고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1심이 2년 2개월 걸렸거든요. 예. 그 국토부 관계된 공무원들 다 나와서 증언을 하고 충분한 심리를 했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도 명확하고 뭐 항소심 와가지고도 그 부분을 달리 뭐 새롭게 증언을 하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1심의 잘못된 판단을 좀 바로잡지 않을까. 참고로 무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심의 판단이 김문기 관련 발언 내용을 굉장히 확장하고 유추해서 워딩 그대로의 그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고 네. 백현동 발언은 짜깁기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 판단의 전제 출발인 발언 그대로에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법리적인 지점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치 여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그리고 이현영 SBS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거부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거부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아시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열었습니다만 아직 재판부의 선고 역량은 나오지 않았는데 각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먼저 김용태 의원. 저는 아마 1심과 비슷하게 유죄 당선 무효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 이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때 네. 인정하고 잘못했다라는 선처를 받는다는 전략을 쓸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로 끝까지 본인은 이제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로 이제 일관되시는 건데 그렇다면 1심하고 2심하고 봤을 때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도 1심에 준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네, 전용기 의원은 물론 다른 생각이겠죠? 그렇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 못한다고 감옥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뭐 김문기 씨의 몰랐다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1심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를 유추를 해봤을 때 사실 몇 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에는 아마 법원도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 무효형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법원 상황은 어떤지 이현영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판이 개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그 공소 사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어떤 게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고 어떤 게 허위라고 볼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 형량이든지 유무죄 여부라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오늘 통상 공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엔 뭐 조금 있으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김문기 몰랐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 끝나면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재판부가 쭉 설명을 하고 나중에 네.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이 뉴스브리핑 방송 내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1심에서 나온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 같은 형태의 판결이 나온다라면 뭐 당선 국회의원 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이고
이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되게 뭐 결정적인 것이죠. 근데 벌금형이 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무죄가 나오면 뭐 그건 뭐 날개를 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형이 나올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 그래서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숫자 하나 말씀드리면은 법무연수원 자료입니다. 법무연수원 자료로 2022년 형사공판 사건 기준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된 비율이 한 43.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확률로 1심 판결이 파기는 됩니다. 근데 유죄에서 무죄가 된 그런 경우는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늘구멍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온 결과 어떻게 될는지 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 지금 최선호 논설위원 얘기했듯이 지금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대책이 좀 있나요? 사실 뭐 전쟁 중에 잔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를 저희가 법원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깔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하나 사건을 꼼꼼히 지켜봐왔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전략을 짜기보다는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재판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죄 내지는 이제 당선 무효형이 안 받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뭐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재판의 시기가 맞물려서 엮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실 계엄이 있고 나서 상황을 전개했을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이런 정치 일정에 대해서 많이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 이제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의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방탄대선이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은 시간이 조급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보다도 빠르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걸로 기억이 되고 그런 주장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보다가 민주당의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조급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도 탄핵 기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젠가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들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민주당이 이런 상황 판단을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용기 의원.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엮으면서 민주당의 계획이 달라진 것 아니냐, 틀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계속 해주시는데요. 계획을 다르게, 그러니까 틀리게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과거 12.3 개헌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누구도 탄핵 정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이런 그 조기 대선은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그릇된 판단으로 12.3 계엄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런 죄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왔거든요. 실제로 이런 조기 대선이라든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그 계획들을 뒤틀리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 윤석열 대통령이 좌초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국민의힘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는 예정돼 있던 일이지만 계엄은 예정돼 있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 이후의 탄핵 선고와 이재명 대표와의 문제 또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일이기 때문에 그 탓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돌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관계만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운운했었죠. 당시에 기억하기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탄핵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과 상관없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개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200석을 넘겨서 탄핵 소추가 된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릇의 판단으로 12.3 계엄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초래되지 않았을 일들이고 이재명 대표와의 선고는 기본적으로 예정돼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달라진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는 저는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판결은 법원이 내릴 겁니다. 자, 이현영 기자가 그럼 1심 때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된 유죄와 무죄 부분을 먼저 가려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일단 그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 한 세 부분 정도로 갈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경기지사가 되고 난 뒤에 알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2015년 호주 출장 중에 이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이렇게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세 부분 가운데 1심에서는 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본 부분이 두 부분인데요. 이 호주 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한 거다라고 한 것도 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이 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서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자 1심 재판부가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을 하면서 2심 재판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2심 재판부가 지금 검사 측에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하라고 한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어떠한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발언들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어떤 부분, 어디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 허위 사실이라는 건지 명확하게 밝히라라고 해서 이 공소장을 그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네, 자 최선원 논술위원. 예.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겠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류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좀 있으면 선고가 나오기 네. 때문에 지금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지금 별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지금 아까 이현영 기자 설명했지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김문기 몰랐다 부분은 무죄가 됐고 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네. 골프 쳤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된 부분이 유죄. 그리고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 이 두 개가 유죄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에 대해서 2심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핵심일 텐데 지금 그 상황들이 수시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재판부가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말을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도 그럼 다시 무죄로 가는 건가?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재판부가 이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희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거의 그대로 징역형이 유지가 된다라면 네. 엄청난 부담을 안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이것조차 지금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부담을 안는 것이고 이 아까 봤던 두 개의 유죄 가운데 하나가 무죄 혹은 둘 다 무죄가 되면서 완전히 무죄가 나온다라면 그건 뭐 날개를 다는 것일 테고 둘 중에 하나가 무죄 유죄로 엇갈리면서
1심과는 좀 다른 형태의 좀 더 완화된 형태의 유죄 판단이 나온다라면 그게 양쪽 모두에게 이제 유불리의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 재판과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연관돼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계가 아주 네. 강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도 결과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국은 아주 크게 출렁일 것이다. 이렇게밖에 지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아직도 아무 발표가 없죠. 그렇습니다. 원래 늦어도 아마 오는 금요일 3월 28일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계속 일주일씩 예측을 연기해 왔습니다만 급기야 나온 것은 윤상현 의원의 얘기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아마 4월 11일쯤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7대1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마치 무슨 점장이 같이 정확한 점괘를 내놔서 화제를 모았는데 만약에 그대로 4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지고 만약에 인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는 6월 10일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오늘 항소심 결과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그때쯤 나오지 않겠어요? 그 경우의 수가 크게 네 가지로 네. 보시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어찌되었든 만약에 진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고 나서 만약에 앵커께서 예측하셨던 가정하셨던 것처럼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대법원도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가 이번에 나온다면 대법원도 빠르게 저는 확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온다면 사실상 3심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판단할 것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대법원장도 633 원칙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만약 대법원이 그런 정말 조기 대선이 있게 돼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선거의 개입이라고 판단해서 미룬다는 것 자체가 정치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633 원칙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정기 의원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1심과 만약에 같은 형량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이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출마할 것 같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쟁 중이고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조차도 뭐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을 탓을 하는 국민의힘이 있는데 이 상황 자체를 초래한 것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2심 재판부에서 판단이 나오는 것을 존중하나 네. 이것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 출마 여부와는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634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도 법원을 결국에는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원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법원을 압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면 본인들도 그의 입장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10일쯤 열린다면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단순히 재판부가 이 내용을 논의하고 뭐 판단을 내리고라는 절차보다도 이 절차상 서류를 받고 이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송달받는데도 뭐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이 피고인이 이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 계속 늦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지키고 나서 이 재판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 시간만 뭐 딱 3개월이 걸리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6월 초에도 대법원 최종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그러니까 3심이 만약에 오늘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올 경우에 1, 2심 모두 유죄가 나온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3심에서 크게 어떤 법리 해석보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법관들께서 또 여기에 대한 빠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혁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 대법원이 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 해서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상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이현영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에 대한 그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선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이렇게 유력 정치인을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거의 물리적으로 이렇게 후보직을 박탈시키려고 한다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저는 참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법원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그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행위들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채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조차 저는 발언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예상들은 다 깨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플랜 B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게 된다면 어떤 인물이 될지가 관심이 끌리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 플랜 B가 된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 김부겸 전 대표 아니면은 지금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아마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김동연이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네,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망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한 전망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이 형량을 2심에서 받게 된다면 이런 전망은 아무 쓸모가 없는 전망이 되겠죠. 자, 이현영 기자, 지금 현재 재판부가 이 공판 결과를 지금 읽고 있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선고문을 순서대로 읽어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5년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 근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해서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그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심에서 이 부분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유죄로 봤는데, 자, 항소심은 그럼 무죄로 본 겁니까?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판단 근거를 이야기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 골프 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네. 쭉 선고 이유를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유죄 부분은 이제 무죄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1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유죄를 그렇죠. 때렸던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이 유죄, 이렇게 유죄 2개, 무죄 하나 있는데 그중에 유죄 중에 하나인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나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그 이제 피고 주장을 조금 더 인정해주는 형태의 지금 선고 이유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날지 이건 끝까지 계속 들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선고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민주당 쪽에서 환호성이 나왔다가 그렇죠. 또 좀 더 들어봐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조금 더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이 생중계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방청하고 있는 분들께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려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속보로서도 이 해당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주정하는 그 공소장 내용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언 하나하나를 보고 이것이 실제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읽힐 수 있는지를 2심 재판부는 꼼꼼하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로 봤을 때 1심의 선고가 유지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전망, 그러니까 희망 섞인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에는 저희는 징역 1년의 선고가 굉장히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피선거가 박탈형이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죄까지 점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희망 섞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재판부의 주문을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현영 기자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1심에서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도 똑같이 무죄로 추정한다는 결론이 주문을 읽은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뭐 유죄다 무죄다라고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성남시장 당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몰랐다는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네. 이미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했죠. 예, 그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소심에서 뭐 1심 판단과 크게 바뀌거나 한 부분이 없이 그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교유 행위에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주문까지 읽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 여부는 뭐 모든 분들의 말씀대로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러다가 당선 모형이 안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요.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발언은 이제 법리적인 건 저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 국토부 그 백현동 관련한 협박 발언은 너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그것이 생각해 보면은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네. 그 국정감사장에서 보통 그 국정감사 대상들도 준비를 해갖고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었고 거기에 나와서 그 발언을 한 배경이 결국엔 대장동 건하고 연결해서 백현동 건하고 연결해서 본인은 그런 좀 깨끗한 정치인 그런 것을 표방하려고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결국에 허위사실 공표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이런 것은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뭐 법리적으로 다시 저희가 살펴봐야겠지만 저는 고 김문기 씨 유족이 기자회견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유족이 정말 절규와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서 했었던 원망들을 모두 국민들이 지켜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심판이 저는 뒤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그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 주장을 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골프 문제, 김문기 씨와 고 김문기 씨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
밝혔고 지금 2심 재판부에서는 새롭게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그 협박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표현이 과했다라고 1심 재판부에서도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느낌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그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2심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략이 무죄 전략으로 갔었는데 이게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과한 판결을 받겠느냐,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도 충분히 저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 보는 것들은 2심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용들을 맥락만 보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뜯어가면서 실제로 유권자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바는 저는 이루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현영, 최선원 교수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그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는 것이고 네. 백현동에 대해서도 이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현동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심에서는 사실 관련해서 증인 2명 정도밖에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 새롭게 사실관계가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심 재판부,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고법 판사 3명이 같이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다른 판단을 하느냐 이건데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공직선거법상의 뭐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국회법 위반으로 봐야 되는 건데 공소를 잘못한 거 아니냐? 요게 하나의 포인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의견 표명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게 좀 과했고 실수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대한 표현이냐 아니면 의견에 대한 표현이냐 요 두 개인데 이 두 개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그 둘 다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 되고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두 포인트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 뭐 지켜볼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한번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했던 발언인데요. 이것은 2021년 12월 SBS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했던 얘기였고요. 또 같은 때에 채널A에 나와서도 같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두 발언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네, 자 이현영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세 가지를 잇따라서 들어봤는데 첫 번째 SBS 뉴스브리핑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네. 또 두 번째 채널A에 나와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는 유죄였는데 2심 재판부는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의 그 백현동 용지 등급 상향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의 주문이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선고문을 읽는 중인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골프 발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골프 발언이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게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어떤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그걸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안 쳤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근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거짓말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검사 쪽에서 이 거짓말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이 대표의 발언에 의미를 확장한 것, 외연을 확장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알았냐라는 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본인의 인식에는 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김문기 씨와 뭐 아무런 교유 행위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사교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서울고법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전 의원도 오늘 아마 이 뉴스브리핑에 출연 안 했으면 저 앞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재판부의 선고문 낭독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선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백현동 건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끝까지 박혀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CG를 봤다시피 네. 기본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뒤집힐 사안들을 충분히 만들어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유권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하나씩 뒤집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압박으로 느꼈다,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느낌들을 이야기했을 때는 충분히 2심 재판부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떼보고는 충분히 선고를 변경할 수 있는 저는 여지가 있다 남아 보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